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에 대해서, 손가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냥 특별히 동영상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중간에 지금까지 동영상 올려서 간간히 손가락 얘기를 몇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일단 손가락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손이 시리다, 뭐 손가락이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퍼져 나오면서 팔꿈치가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깨 쪽이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꾸 확장이 돼 갑니다. 그죠? 손가락이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특히 또 우리가 뭐 채했을 때 이렇게 양손 엄지 손가락 손톱 끝자락에 이렇게 따주거나, 그죠? 혹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요 사이에, 그죠? 요저 혈자리를 침으로 따주거나 이래 손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경이 이쪽으로 연결이, 위장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자리를 눌러주기도 하고 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팔 전체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머리 쪽으로 경동맥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에도 혈액 공급에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또 손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 해서 몸 전체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결과마저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뭐 13만 킬로미터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지, 뭐 어느 부분은 연결이 돼 있고 어느 부분은 끊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이 막혀 있으면 돌아서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서 이제 어느 한쪽이 막혔으니까 이제 우회해서 가다 보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왜? 뭐 그쪽으로는 원래 차가 한 대만 가야 되는데 두 대가 지나가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압력이 높은 혈압이 들어오니까 몸 전체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뭐 저런 거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다리가 어떻게 돼서 뭐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럼 막 다리가 붓죠. 왜? 혈관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혈관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 혈관이 회복될 때까지는 막 피가 통과가 안 되니까 다리가 붓고 간지럽고 막 풀해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피가 순환이 되면 붓지 않죠. 그죠? 자, 이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가 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의미 없이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건강한 손이 돼야 돼요. 건강한 손이 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건강한 손을 가지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게, 일단 우리가 가장 손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장 단순한 문제는 손을 우리가 태어나서 쥐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쥐는 것만.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펼쳐주거나 뒤쪽으로 눌러주는 거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연세, 뭐 나이가 60, 70이 되면 손등이 다 말라버려요. 손등의 살이나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대신에 손바닥은 여전히 근육이 남아있죠. 그죠? 손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손등에는 근육이 없고 손바닥에 근육이 있으면 이게 문제는 혈액순환이 잘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손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목은 건강하겠냐? 손목이 자꾸 아프죠. 그죠? 손목이 문제가 생기면 팔꿈치는 건강하겠냐는 겁니다. 자, 이게 손가락 문제에서 손목으로 오고, 손목에서 팔꿈치로 가고, 팔꿈치에서 어깨로 올라가고, 어깨에서 목 디스크로 올라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목 디스크에서 뇌로 문제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엉뚱한 예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뭐 중요하면 중요하지 내가 뭐 손가락이 아프다고 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앞에 떠든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헛소리 한 거 돼버리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아 이거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 손가락은 열 손가락이 좀 골고루 발달이 돼요. 힘이 좀 균등한 게 제일 좋아요. 힘이 골고루 이렇게 손가락을 다 사용해 주는 게 좋은데, 물론 각 손가락마다 기능은 다를 거예요. 그죠? 예, 기능은 다를 건데, 그래도 힘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손목이 아프다든가,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 물론 가장 센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엄지손가락하고 대등한 힘을 내는 손가락이 아마 이 중간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그죠? 이 손가락이 아마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나 뭐 글씨를 쓰거나 모든 것에 어떤 이 기초가 되는 어떤 받침이 되는 어떤 손가락이기 때문에 힘이 제일 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또 엄지가요,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엄지는 이 안쪽으로 많이 쓰고, 또 이 중지도 안쪽으로 많이 쓰는데, 문제는 반대쪽으로. 이 뒤쪽으로, 손등 쪽으로는 잘 안 쓰는 경향이 많아요. 엄지를 일부러 손등으로 이렇게 막 해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엄지가 자꾸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엄지가 아픈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푸는 요령을 익혔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그때는 엄지를 이 뒤쪽으로 하고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좀 힘을 쭉쭉 주니까 엄지가 안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은요, 이제 뇌에서 하여튼 중추계에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방으로 탁 펼쳐나가는데, 그 혈관이 지나가면 신경도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저런 게 있어요. 그죠? 혈관이 가면 신경도 같이 움직이면서, 뭐, 신경에는 뭐, 림프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뭐, 흘러가고, 혈관에는 혈액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쪽에 혈관이 원래 혈관의 크기보다도 더 커져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을 계속 이게 쥐는 작동만 하게 되면 이 안쪽의 혈관은 커져요. 그죠? 그 반대쪽 혈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상치 혈관이 있다면 그 옆에 신경이 예를 들어서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신경이 따라가는데, 신경은 그 소고기 보면요, 그 힘줄이 있죠. 하얀색. 하얀색 힘줄이 있어요. 또 무슨 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섬유질 같은. 신경은 약간 하얀색이면서 이렇게, 하여튼 정육점에 가면 그런 게 보입니다. 이 혈관이 정상치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 신경하고 부닥치는 현상이 생겨요. 원래 혈관이 가면 신경이 옆에서 약간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딱 부닥치면 찌직찌직 하면서 이게 합선이 일어나면, 전기로 치면 합선이 일어나면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는데 아프다 이거예요. 그죠? 무슨 뭐 삔 것도 아닌데 아프다 이거예요. 막 뭐가 눌리는, 하여튼 좀 기분 나쁜 통증이 온다. 이게 신경통이거든요. 신경통이 무릎에 올 수도 있고, 종아리에 올 수도 있고, 발목에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 신경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또 정상치보다 작아져도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그 평행선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이 같이 평행선을 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혈관이 커져버리면 신경하고 부닥쳐고, 또 한쪽이 커졌다는 거는 어느 반대쪽은 또 작아졌다고 보니까, 작아지면서 또 이 혼선이 일어나면서 신경하고 부닥치는 그런 현상이, 이게 막 우리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뭐 얼굴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3차 신경통이라고.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3차 신경통하고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얼굴이 아픈 거야. 그냥 막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대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정신 못 차리게 아플 정도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뇌 쪽에서 약간 그 혈관이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부분을 시술을 하고 나니까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혈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유 없이 어깨가 아프잖아요. 신경통이거든요. 신경이 뭔가 여기서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좀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근육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되고, 근육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돼. 이게 균형을 맞추면 이게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왜 아프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손이 정상이 아니면 머리가 자꾸 아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자에서 올라오는 피가 정상적이 아닐 때도 아플 수 있고, 그 체했을 때 아플 수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이 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머리가 잘 아파요. 이게 왠가 하면, 이 몸통에서 올라오는 피가 손을 거쳐서 머리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손에서 혈액이 통과가 잘 안 되니까, 뇌압이 균등하지 못한 거예요. 뇌압이 균등하지 못하니까, 멀쩡한 날은 멀쩡한데 또 희한하게 막 하루만 이틀 있으면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럽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의원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한의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바닥도 굉장히 중요하고 손바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바닥만 중요한 게 손등도 중요해요. 또 발바닥만 중요한 게 발등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발가락 등 쪽, 발등을 눌러주는 운동도 있었죠. 발가락 위쪽을 좀 눌러줘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래 위쪽이 골고루 돼야 발목이 튼튼하죠. 그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발목이 튼튼한데, 이 발에도 발바닥과 발등에 피가 균등하게 안 흘러가면 발목에, 요산, 그죠?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통풍이 온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 요산은 그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같은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세포예요. 세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결정체인데, 그게 이제 발목, 그 복숭아뼈 이런 쪽으로 자꾸 침착이 되면 통풍이 이제 오게 되는데 굉장히 아프죠. 그죠?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 들었는데, 물론 저는 통풍을 안 겪어봐서 그냥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자, 보세요. 이제 손가락이 중요하다. 이제 또 손가락은요, 모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3차원 세계, 그 3차원 세계는 사실은, 우리 몸은 네 방향이 있다고 했죠. 앞쪽, 뒤쪽, 뭐,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방향이, 자, 손가락도 해보세요. 손가락도 네 방향입니다. 그죠?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이게 손가락이 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방향입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좀 인식하고 계세요. 엄지손가락도, 자, 안쪽, 위쪽, 뒤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는, 제일 센 손은 엄지와 중지인데, 세다고 해서 그냥 다 센 게 아니고, 안쪽으로 쥐는 힘만 센 거예요. 바깥쪽으로는 힘은 그렇게 없어요, 생각처럼. 그죠? 근데 나머지 손은 좀 전반적으로 좀 다 약한 거야. 좀 다 약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 운동을 하는데, 이 다섯 손가락을 좀 힘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그런 약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죠?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조금 해봐야 될 운동이, 자, 손가락이 튼튼해야 손목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섯 손가락의 힘이 균등하면 균등할수록 손목 통증은 없어져 갈 거다라는 겁니다. 손목이 튼튼하다고 느낄 거라는 겁니다.
이래 흔들어 보면 막 손목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나는 사람 제가 좀 봤어요. 예?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약해 보이고 이제 건강에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가장 간단한 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래 권투 선수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땅에 대고 막 팔굽혀펴기 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원래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는데 뭐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먹을 단련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는데 이거 어떻게 누르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눌러져요. 어떤 침대 같은 데 앉아서 이 엉덩이 옆에 손가락을 대갖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엉덩이를 약간 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요. 힘이 팍팍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누르는 거 새끼손가락도 좀 제대로 눌러보고, 그죠? 뭐, 네 번째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도 좀 이렇게 제대로 눌러보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손바닥 쪽으로 힘을 주는 동작이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는 손등을 힘을 주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자세가 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까지 다 땅에 닿아야 돼. 쫙 이렇게 펴야 돼요. 쫙 이렇게. 응? 예. 이렇게 펴야 이렇게 되는데, 이 자세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손가락의 기형으로 변해서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열 손가락이 다 손톱이 땅에 닿게. 손톱이 땅에 이렇게 닿게. 그죠? 손바닥은 쫙 이렇게 밀어 올리고, 그죠? 쫙 밀어 올리고, 손톱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호랑이 발톱 모양 쪽으로, 잘 보세요. 호랑이 발톱 쪽으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중국 무술 보면, 뭐, 호권, 이래갖고, 뭐, 호랑이 발톱,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손톱을 딱 바닥에 대고, 이렇게 꾹꾹 좀 눌러주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뭔가 탄력 있는 어떤 장비처럼 꾹꾹 좀 눌러주면 손바닥에 있던 피가 손톱을 통해서 손등으로 피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거 손등은 둘 중에 하나만 하든가, 이렇게 뭐 이걸 할 때도 있고 이걸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손바닥 쪽으로 힘도 주고 손등 쪽으로도 힘을 주는 겁니다. 손등 쪽. 근데 기왕 하는 거 열 손가락에 다 힘이 균등하게 골고루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침대 같은 데나 좀 약간 장의자, 약간 길이가 있는 의자에 쫙 앉아서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본적인 동작, 이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단순한 거 좋아하실 수 있는데 복잡한 거 싫어.